안녕하세요. 네, 제가 조금 발표드릴 거는 지금 챗GPT나 아니면 생성형 AI의 응용에 대해서, 활용에 대해서 많은 배경을 가지신 걸로 잘 됐고, 그거에 나오게 된 기술적인 기반, 이런 거를 조금, 아주 기술 얘기는 아니지만 그거를 이해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AI가 지금 너무나 많은 곳에 온갖 군데 다 응용되고 활용되기 때문에 도대체 AI가 뭐지를 많은 분들이 혼동하거나 아니면 인공지능 연구자들도 사실 잘 모르고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명확한 정의 쉽지는 않아요. 인공지능이 적어도 1950년대, 70년 전에 지금부터 시작할 때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기계. 그 기계는 보통 컴퓨터기는 합니다. 생각한다는 게 뭐냐? 사실은 많은 생각을 우리가 언어로 합니다. 그래서 챗GPT가 지금 가장 훌륭한 건 언어를 구사하는 거죠. 언어 능력을, 인간이 하는 가장 지적인 활동, 지식을 사용하는 이런, 그래서 언어 능력이 큰 생각하는 거의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언어를 써가지고 생각을 하려면 문제를 이해해야 되죠? 사실 지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환경을 이해하고 문맥을 이해하는 지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각하는 능력이 보통은 시각 능력이 사람 같은 경우 한 80%를 시각에서 정보를 얻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시각 능력 지금 조금 이제 일어나고 있고 어쩌면 언어 다음입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은 AI가 잘 못하는 거는,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되는 게 행동입니다. 결국은 세상이나 환경을 지각하고 내가 생각해가지고 판단해서 의사결정해서 행동을 하는 게, 그런 사람 같은 에이전트를 만들려고 한, 그러니까 어쩌면 로봇 같은 걸 만들려고 한 게 인공지능의 원래 꿈이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조각조각으로 파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로 다시 돌아가 보면 가장 우리가 잘하는 거니까 주변 환경을 뭘로 이해하죠? 글자로 이해합니다. 입력도 글자, 생각도 글자, 글로 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도 글자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받아가지고 글자로 변형해서 글자를 생성하는, 그래서 생성한다는 게 이제 가장 달라진 건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성형 AI 전에는 판단하는 것만 했어요. 이거냐 저거냐 구별하는 거, 분석하는 거는 AI가 이제 딥러닝이라는 걸 통해서 복잡한 걸 잘했는데, 최근에 생성형 AI는 구별하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냅니다. 크리에이션을 해내요. 글을 써내는 거죠. 옛날에는 문장을 주면 이게 문법에 맞는 문장인가요? 아니냐 테스트만 할 수 있었는데, 평가만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글을 써줍니다. 어쨌든 그래서 AI가 뭐냐로 보면, 다시 돌아가 보면 사람처럼 생각하는 지적인 일을 기계로 하여금 하려고 한 거고, 그 지적인 일을 제대로 하려면 문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지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결과를 행동으로 결국은 표현을 해줘야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이렇게 되면 완전한 이제 사람 같은 기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AI가 70년을 연구했는데 사실은 초기 한 40년 동안은 많이 헤맸습니다. 잘 아시는 인공지능의 겨울도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기계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선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기계한테 지식을 넣어주려고 수십 년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는 지식을 기계한테 집어넣어주는 방법은 컴퓨터를 프로그래밍 해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알고리즘을 기계한테 코딩을 해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아는 지식을 규칙 같은 걸 통해서 집어넣어줬어요. 이걸로 수십 년 연구를 했는데 사실 알파고 같은 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못 만들었고 챗GPT 같은 것도 못 만들었어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아는 지식을 기계한테 코딩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한 거는 기계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사실은 연구했고, 그게 머신러닝이라는 거고, 머신러닝 분야 자체는 오래됐지만 사실은 최근에 이런 혁명의 기반에는 결국은 머신러닝이에요. 기계를 똑똑하게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기계가 스스로 똑똑해지게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학습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한 2000년 전후로 통해서 사실은 인공지능이 고전적인 AI에서 현대 AI로 이제 넘어가는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리학이 마침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과거 고전 물리학에서 현대 물리학으로 20세기 초에 넘어왔죠. AI는 이제서야 현대 AI로 이제 넘어오는데, 그래서
머신러닝 전과 머신러닝 후라고 볼 수 있는데 머신러닝 전은 사람이 프로그래밍해서 기계를 똑똑하게 하려고 했던 거고 머신러닝 후는 지금은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는 기술을 한 거고 그게 머신러닝, 뭐 이제 발전된 모양이 딥러닝, 그 다음에 현재 제너러티브 AI 이런 걸 통해서 시리, 왓슨, 구글, 무인차 사실 2011년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게 전조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 5년 있다 알파고가 나왔고 다시 한 7년 있다가 지금 챗 GPT가 나왔고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계가 학습한다는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얼마나 있느냐가 지금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성능에 거의 비례합니다. 챗 GPT가 언어가 먼저 나온 이유는 텍스트 데이터가 가장 많은 데이터입니다. 이미 컴퓨터 PC가 나오면서 모든 데이터를 전자화 데이터로 우리가 만들었고 인터넷이 생기면서 모든 문서가 전자화돼 있고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가 가장 명확하고 많은 데이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게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아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 문제 복잡도에 비하면 데이터는 극히 적습니다. 아직. 그렇지만 최근에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건가는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래서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기계를 똑똑하게 만드는 방식으로는 큰 발전을 못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데이터를 많이 모아가지고 컴퓨팅 파워를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면은 생각보다 빨리 놀랄 정도로 인공지능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 학습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지금 인공지능은 똑똑하지만 중요한 건 학습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챗GPT는 지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다른 거예요. 옛날에 컴퓨터 프로그램은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순간에 지능이 최종 지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프로그램이 나가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전 세상의 인류가 사실 챗GPT를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왜냐하면 오픈 AI 사람들이 여전히 사실은 챗GPT를 어떤 식으로든 튜닝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언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그중에서 무엇을 학습하느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뭐 A하고 B를 판별하는 거, 구별하는 거, 사진을 주고 강아지냐 고양이냐 알아맞추는 거, 그 두 개를 구별하는 걸 AI가 잘했는데 생성형 AI는 그걸 넘어서 강아지 사진을 주고 학습을 하면 새로운 강아지 사진을 생성을 합니다. 내가 글을 가지고 셰익스피어 작품을 AI가 공부를 하면은 셰익스피어가 썼을 것 같은 일기를 셰익스피어 문장이나 단어의 스타일로 써줍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생성형 AI가 어마어마한 일을 사실 하는 거죠. 특히 언어를 가지고 인간은 모든 대부분의 지적인 일들은 업무나 이런 거 언어를 가지고 하니까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거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업무에 조금 전에 저희가 발표해서 본 것처럼 거의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이 지금 활용될 수 있는 특히 업무 같은 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지만 정말로 학습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인공지능을 진짜 이해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연구를 다 할 필요는 없지만 AI가 뭐를 잘하고 뭐를 못하는지를 이해하시려면 학습이 뭔지를 아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학습이라는 건 우리가 인간이 학습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학습하는 거하고. 뭔가 해보고 경험으로부터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뭔가 배워가지고 미래에 뭔가 더 잘하려는 일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뭔가 해보고 시행착오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두 발 달린 인형이 멀리 걸어가는 걸 학습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뭔가 뒤져보고 바로 넘어지면 그거는 다음에 피하고 어떻게 했더니 멀리 걸어가요. 그러면 다음에 더 걸어갑니다. 인간은 걸어가는 거 배우는데 1년이 걸리죠. 컴퓨터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면 몇 분 만에 이제 이거를 학습할 수 있는데 그래서 40번을 반복했더니 바로바로 넘어지는데 조금 더 멀리 걸어갔고 좀 더 멀리 걸어간 걸 우연히 다시 또 반복하면은 좀 더 멀리 걸어가고 더 멀리 걸어간 거 가지고 또 더 멀리 걸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걸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은 넘어지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행동을 학습해냅니다. 챗GPT 보고 내가 연설문을 써줘. 그러면 처음에는 엉터리 연설문을 써요. 챗GPT가 예를 들면 3개를 써주면 그 중에 뭐가 이게 내가 더 좋아.
사람이 평가 한번 해주면 더 좋은 거를 흉내내가지고 또 다른 연설문을 3개를 또 써줘요. 그 중에 3개 중에 내가 뭐가 더 좋아라고 또 그것만 알려주면 그 좋은 거를 또 흉내내가지고 또 새로운 그 연설문을 써주고, 이런 식으로 사람하고 기계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협업하는 거고, 사람이 하는 일도 여전히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더 좋아, 뭐가 더 중요해, 뭐가 가치가 있어, 이런 거는 여전히 사람의 일이고, 평가를 해주는 거 기계가 아직 잘 못합니다. 사실 저기 위에 있는 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기계한테 뭐가 더 좋은지 평가해주는, 예를 들면 식입니다. 뭐가 더 좋은지 덜 좋은지를 막 잘 가르쳐주면 나머지는 기계가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새로운 연설문 장문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해낼 수도 있고, 그래서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보셨지만 다리가 2개 있는 사람 같은 형태가 되든 다리가 4개 달린 동물 같은 형태가 되든 비슷한 방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거는 시행착오입니다. 그리고 뭔가 에러를 교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스로 계속 향상되는 시스템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계속 향상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를 구별하는 걸 구체적으로 이제 학습한다고 해보면, 이거는 감독학습글에서 보통 답을 가르쳐 줍니다. 사진을 주고 강아지는 1이라고 가르쳐 주고 고양이는 0이라고만 가르쳐 주면, 사람이 하는 일은 강아지 사진 10,000장, 예를 들면 고양이 사진 10,000장, 20,000장 사진만 주고 1,0만 가르쳐 주고 나머지는 기계한테 다 맡깁니다. 그래서 기계가 이제 학습하는 알고리즘, 예를 들면 이게 딥러닝 구조인데, 신경망,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신경세포들의 층을 쌓은 깊은 층이라 해서 딥러닝이고, 그래서 입력을 주고 출력을 계산해보고, 근데 처음에 틀리겠죠. 강아지 사진을 줘도 1이라고 대답 못하고 0.6이라고 대답을 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 1 빼기 0.6은 0.4만에 오차가 생겼고, 오차를 교정해 줍니다. 저기 파란식으로 쓴 게 y는 1이고 fx는 0.6이에요. 그럼 1 빼기 0.6, 그걸 에러를 교정하는 방법은 역시 입력 주고 출력 계산하고, 출력해서 에러 계산해서 수정하고, 이게 이제 backpropagation이라는 알고리즘인데 이미 1986년에 개발된, 그러니까 50년 이상 된 벌써 알고리즘이 지금 하는 모든 그거에 깔려있는 기반 원리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이제 복잡해졌고 엔지니어링하고 스케일업 하긴 했지만 사실 기본 원리는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주고 출력 계산해보고 틀리면 교정하고, 입력 주고 출력 계산하고 교정하고. 그래서 식으로 굳이 써보면 이건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주고 출력 계산하고 에러 교정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는 에러를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에러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신경망의 구조를 계속 변경을 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보고 기억이나 학습이 머리 뇌에서 일어나는 거를 수학적으로 흉내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의 장점은 아까 강아지 사진, 고양이 사진 2만 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2만 장 가지고 잘 못하겠죠. 그러면 20만 장을 모으면 좀 더 잘합니다. 그래도 잘 안 되면 200만 장을 모으면 더 잘해요. 2천만 장 모으면 더 잘하고, 2억 장 모으면 더 잘하고, 20억 장, 2천억 장, 2조 장. 강아지 사진을 계속 늘리기만 하면 성능은 계속 향상됩니다. 이제 절대 성능은 물론 그 문제가 얼마나 어렵냐 이거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데이터를 계속 모으면 세상에 대한 경험을 기계가 하면 할수록 성능은 향상됩니다. 이게 옛날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컴퓨팅 파워로 계속 학습하면 성능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거는 기본 이게 다 학습의 원리고 학습하는 건데, 이제 중간에 층이 많은 신경망, 예전에는 이 단계를, 이 문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강아지 사진, 고양이 사진을 직접 넣고 학습을 못 시켰어요. 옛날엔 컴퓨팅 파워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강아지 사진을 주고 영상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예를 들면 눈 모양이 어떻고 귀 모양이 어떻고 입 모양이 어떻고 이런 특징들만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런 특징들을 모아서 무슨 간단한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시키고 했는데, 지금 딥러닝은 이제 컴퓨팅 파워가 좋아져서 그냥 입력에 강아지 사진, 아까 보신 것처럼 고양이 사진을 통째로 줍니다. 통째로 주고 통째로 뭔가를 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챗GPT 같으면은 글을 수십 페이지, 책 한 권을 다 줘도 다 읽어가지고 뭔가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고, 근데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2014년에 페이스북이 사람 얼굴을 이제 인식하는 거를
남자냐 여자냐. 사진 주고 남자냐 여자냐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100% 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을 하거나 이러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사실 잘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입력에다 사진을 주고 층이 많은 신경망 구조로 딥러닝 구조로 해서 출력을 하는데 보시면은 앞에서는 사람 얼굴을 뭔가 인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기계가 계속 그 피처 특징들을 조합해가지고 보시면 뒤에 가면은 사람 눈에는 뭔가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이상한 패턴이 나오지만 기계는 온갖 그 얼굴에서의 특징들을 조합해가지고 뭔가 자기만의 어떤 랭귀지를 만든 다음에 결국은 남자냐 여자냐를 구별해냅니다. 알파고는 그거를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지금 보신 게 Convolutional Neural Net이라는 영상 처리하는 딥러닝 구조였는데 알파고는 그걸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바둑판을 사람 얼굴 대신에 바둑판을 주고 대신 출력이 0, 1이 아니고 바둑이니까 19x19의 좌표에서 어느 수를 현재 두는 게 물론 조금 복잡합니다. 알파고는 전체적으로는 강화학습이라는 걸 썼고 강화학습 안에서 이제 무슨 행동을 하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예측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감독학습식으로 딥러닝을 써서 했는데 무슨 수를 두면 앞으로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하도록 학습을 했어요. 조금 복잡하죠? 그냥 0, 1을 학습한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수를 두면 얼마나 좋은지 앞으로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학습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형 AI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본 것처럼 알파고만 해도 생성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둑을 어느 수를 두느냐가 더 좋으냐 나쁘냐 구별하는 거 변별하는 거를 합니다. 근데 생성형은 정말로 뭘 생성합니다. 그래서 샘플한 원리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아까 강아지 고양이 구별하는 거 대신에 강아지 사진을 입력해주고 출력도 강아지 사진을 똑같이 줍니다. 그러면 강아지 사진 주고 강아지를 생성하는 거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뉴런 수를 점점 줄이고 느렸어요. 그래서 압축을 합니다. 사실 사람 뇌가 하는 일이에요. 저희가 하루 종일 온갖 정보를 하루 종일 보고 하지만 대부분은 버리고 압축해가지고 중요한 것만 남기고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압축하는 개념으로 정보가 복잡한 게 있으면 입력을 인코딩 해가지고 압축하고 그 특징 같은 거를 가지고 다시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영상을 입력으로 주면 영상을 만들고 마찬가지 챗GPT는 여기 강아지 사진 대신에 글을 준 거예요. 내가 연설문을 하나 주고 연설문을 생성하게 하면 똑같이 연설문을 외우는 거죠. 외우는 사이에 언어에 대한 문법 같은 거를 저기 특징으로 그걸 한글로 주면 한글의 문법이나 의미를 챗GPT가 학습하는 거고 영어로 주면 영어를 학습하는 거고 사실은 챗GPT는 don't care입니다. 언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단어의 온갖 조합에서 뭔가 의미를 나름대로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생성형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있는 이제 GPT가 제가 제일 신기한 게 GPT라는 그 어려운 단어를 전 국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게 제가 가장 경이로운 일입니다. GPT가 상당히 기술적인 용어예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아주 어려운 단어예요. 생성형, Pre-training. 미리 학습을 다 해놓은. 그러니까 세상의 문서를 다 공부한. 그리고 Transformer라는 게 이제 딥러닝 구조에 변환을 하는 사실 매핑 함수 같은 건데 그런 거 하는 구조인데 딥러닝 구조라는 뜻인데 그거는 요거의 이제 복잡한 버전일 뿐입니다. 그래서 뭔가 들어오면 변형을 해가지고 계속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출력으로 만들어내는데 이 경우는 생성을 하는 게 됩니다. 구별만 하는 게. 그래서 사실 기계 번역이 그런 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게 구글이 2017년에 기계 번역이 성능이 한번 크게 점프하는데 사실 이미 생성형 AI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내가 X에다가 I love you라고 영어로 주고 Y 오른쪽 끝에다가 나는 당신을 사랑해. 한글 문장을 주고 그래서 입력 영어 한글 출력 이런 대응되는 코퍼스를 많이 모아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여기 보시면 층이 많은 신경망 구조고 딥러닝이죠. 인코딩 해가지고 정보를 뭔가 영어 문장의 특징을 정보를 코딩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변환해가지고 한국어 문장으로 생성을 해냅니다. 디코딩해서. 그래서 X에 영어를 주고 Y에 한글을 주면 영한 기계번역기가 되는 거고 X에 한글을 주고 Y에다가 뭐 독일어를 주면은 한독 기계번역기가 되는 거고 사실은 데이터를 어떤 걸 주느냐에 따라서만 다양한 번역이 가능합니다.
NVIDIA has developed a new machine learning methodology for generating unique and realistic looking faces using GAN, that is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The key idea is to grow both the generator and the discriminator progressively. Starting from a low resolution, they add new layers that model increasingly fine details. 사람 얼굴 사진을 많이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이게 GAN이라는 딥러닝 생성형 모델인데 아까 원리는 아까 그 오토 인코딩하고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NVIDIA 다 took 가짜 a 사진이죠. database of photographs of famous people 남자 여자 and used 아니면 that 종족을 to 거의 train 넘나들면서 system. By 비슷한 working 사진, together, 가짜 the 사진을 neural 만듭니다. networks were able to produce fake images that are nearly indistinguishable from real human photographs. 사실은 챗GPT는 여기 있는 그림 화소 대신에 글자를 생성한다고 보시면 단어를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물론 이제 언어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생성합니다. 문장을. 물론 근데 그림 같은 경우는 주변을 보고 내가 현재 화소를 생성합니다. 주변의 그 문맥에 맞게 그 점을 생성하고 그런 것만 차이지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들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 그러고 그래서 텍스트를 많이 만들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든 챗GPT가 그런 거죠. 그런 파운데이션을 모델을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응용에 따라서 그거를 내가 금융 분야에 적용할 수도 있고 무슨 법률 분야에 적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파인 튜닝 내지는 트랜스퍼 러닝 전위 학습을 해가지고 응용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인공지능이 지금 인간이 배워가는 과정을 흉내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초중 고등학교 때 나중에 대학교 가서 무슨 전공을 할지 생각 안 한 상태에서 교양을 쌓죠. 언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그게 그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겁니다. 그냥 공부를 많이 해두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 가서 내가 어떤 전공을 하게 되면은 법률을 전공하게 되면 그걸 파인 튜닝 해가지고 법률 용어를 배우는 거나 이런 거에 또 한번 트레이닝을 추가로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게 되면 법률을 전공했는데 금융 쪽으로 갔다. 그러면 금융 쪽에 다시 파인 튜닝해서 응용을 하고. 그래서 지금 초거대 AI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텍스트만이 아니고 텍스트에다가 이미지도 하고 여러 가지가 결합된 이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어서 지금 인공지능은 그래서 아직은 제가 보기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많은 데이터만 모으면 뭔가 할 수 있다는 거는 많은 확신이 됐기 때문에 근데 데이터는 여전히 대부분의 분야에서 아직 부족합니다. 텍스트 외에는 사실은 데이터는 모든 데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게 모아지면은 계속 뭔가 사람처럼 진짜 할 수 있는 걸로 가게 되고 이제 점점 컴퓨팅 파워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라지 랭귀지 모델, 초거대 AI 점점 커지고 있죠. 여기 이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지만 여기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익스포넨셜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컴퓨팅 파워 문제가 점점 이제 자본 싸움이 돼가고 있는 성향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글을 써주면 아까 글을 주면 글을 생성하거나 영상을 주면 영상을 생성하는 것도 하지만 사실 기계 번역을 보시면은 영어 한글 영어 일본어 등등 다양한 한글 할 수 있는 것처럼 글하고 그림을 같이 학습을 하면 나중에 글을 입력으로 주면 그림을 생성해주고 반대로 그림을 입력하면은 그걸 설명하는 글을 기계가 생성해 줄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기계가 생성한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아까 비디오에서 보셨는데 최근에 소라가 생성한 이렇게 긴 비디오까지 생성하는 것들이 사실 짧은 비디오는 벌써 한 2, 3년 전부터 연구가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챗GPT나 이제 구글이 하는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사실 코드를 생성합니다. 기계가 코드를 생성합니다. 코드는 프로그램이죠.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렵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어렵지만 사실 기계한테는 한국어나 영어보다 쉬운 언어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 그래서 단어가 의미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자연 언어는 문맥에 따라서 변하는 컨텍스트 센시티브 랭귀지라 그러는데 어쨌든 기계한테는 더 쉬운 언어예요. 그리고 코드는 오픈 소스화 돼가지고 지금 많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코딩 교육이 이제
이제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돼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것만 코드만 또 짜주는 회사들도 생기고, 그래서 심지어 로우 코드, 노 코드 뭐 이런 형태로 이미 머신러닝이 나오면서 사실은 머신러닝으로 상당 부분 코드 자동화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코드를 프로그램 자체를 생성하기 때문에 글자 생성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코드도 생성하기 때문에 협업하면서 기계하고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훨씬 쉬운. 그래서 AI가 옛날에 이제 컴퓨터에서는 기계어, 무슨 어셈블리어, 고급 언어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그 위에 언어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기계의 언어를 배우는 게 필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챗GPT한테 프롬프팅 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말이나 영어로 그냥 하죠. 자연 언어로. 그게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기계를 배울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아는 언어로 기계한테 말을 해주면 기계가 알아듣고 코드도 짜주고 글도 써주고 보고서도 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설계도 해주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다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주 디테일한 거를 자세히 다루려면은 여전히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아주 복잡한 언어를 써야 되겠지만 많은 부분은 그리고 데이터화가 돼 있으면 기계가 이제 상당 부분 일반인들한테는 대신해 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생성형이 된다는 게 어마어마한 임팩트인 이유는 정말로 글을 써주고 그림을 그리고 설계를 해주고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의 미래가 정말로 이제 달라지고 지적인 노동,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기계, 사람의 지식을 쓰는 어떤 업무를 자동화하려고 한 건데 지금 언어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언어를 다루기 때문에 이미 상당 그 부분 그런 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할 일이 없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여전히 기계가 아직 없는 능력은 판단하는 능력, 그러니까 가치 기준은 없습니다. 이게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관심 있고 이런 것들은 기계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의도 이런 거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사람이 가이드를 해줘야 되고 나머지는 대신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경쟁에서 처집니다. 그거는 기계한테 맡기는 게 그래서 나한테 좋은 보조자 내지는 인턴이 한 명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면서 더 많은 업무를 내가 더 효과적인 더 중요한 가치가 높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시다시피 단점이 있죠. 지금 기술의 단점은 뭐냐면 챗GPT가 너무나 훌륭합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봐도. 더 놀라운 거는 글자만 가지고 학습을 한다는데 마치 사람처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챗GPT는 여기 있는 마우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만져본 적도 없고 마우스 가지고 컴퓨터를 이렇게 하는 거를 해본 적이 없는데 대신에 마우스를 가지고 컴퓨터를 조작한다. 난 글 같은 거, 온갖 마우스에 관한 글은 다 읽었어요. 약간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100%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하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 환각현상 같은 거는 생길 수밖에 없고 사실은 할루시네이션은 사람한테도 제가 보기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지능의 본질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약간 상상력 같은 거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그러니까 용어에 따라 좀 다르지만 네거티브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약간 상상력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필요악이고 그래서 진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게 이제 좀 문제고 기술적으로는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려니까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고 에너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야 되고 여전히 사람이 뭔가 피드백을 어느 정도는 줘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AI를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명시적으로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거를 제가 보니까 일찍 깨달았고 실존주의 철학이 예를 들면 이미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지금 AI는 세상하고 분리돼 가지고 데이터화 된 것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예를 들면 텍스트만 가지고 학습을 하니까 이런 그 이해를 못한 거 그래서 실제로는 그래서 환각 현상은 이 그림을 보시면 환각이 왜 생기는지 아시는데 제가 동물 사진만 가지고 아까 그 사진을 생성하도록 학습을 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사람 사진을 집어넣어주고 프롬프트로 그거를 재생성하라고 하면 내가 공부한 게 동물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거는 동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환각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경험을 한 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걸 가지고 그게 모든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 흑인이 아니라는 거를 기본 상식인데 그런 거를 안 가지고 있으면 저런 사진을 생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는 방법은 세상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세상하고 직접 상호작용, 텍스트로만 할 게 아니고 사진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세상에 대한 경험을 데이터화해가지고 기계가 학습을 하면 그러니까 체험을 하는 거죠. 몸으로 신체를 가지고 오감 센서를 가지고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 이게 아마 극복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이제 아직은 이제 미래입니다. 지금 생성형 AI로 할 수 있는 일이 아직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로봇이 실제로 내가 로봇한테 저기 가서 물 좀 갖다 줘. 그러면 챗GPT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 좀 갖다 줘야 돼서. 근데 로봇 팔이 가서 물을 인식하고 실제로 잡아가지고 심부름을 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로봇이 심부름도 하면서 경험을 쌓으면 아까 보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학회에서 매년 하는 로보컵이라는 대회인데 이게 작년에 블란서에서 있었고 저희가 그때 우승한 장면이긴 한데 보시면은 가정 환경에서 로봇이 어떤 유용한 일을 해줍니다. 사실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어느 정도 하고 인물을 언어로 받아가지고 그걸 실행을 해가지고 유용한 서비스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 행사가 블란서 보르도에서 해서 이제 와인을 서빙하는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에서 움직여서 컵을 인식하고 가서 잡아가지고 서빙을 해줘야 되는 거죠.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만 보고 더 재미있는 게 이거는 아마 보셨을 텐데 그래서 몸을 가진 오감을 가지고 주변 환경을 체험해서 AI가 이제 똑똑해지면 테슬라 자동차 공장에 이런 휴머노이드 사람 같은 로봇을 한 3년 5년 후에까지 투입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고요. 사람처럼 걸어가고 팔을 가지고 예를 들면 몸을 숙여가지고 자동차를 조립하는 데 쓰이고 뭐 이런 걸 하겠죠. 가르치는 방법이 다릅니다. 사람이 이걸 행동을 해주면 그걸 그대로 데이터화 해가지고 로봇이 그대로 흉내를 내서 학습합니다. 그러니까 이미테이션 러닝이라 그러고 사람이 그대로 기계를 가르치는 거죠. 손가락 모양을 하기 때문에 아주 사람이 하는 오히려 휴머노이드가 장점인 거는 사람 하는 걸 그대로 흉내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아주 최근에 일주일 전에 나온 비디오입니다. 이게 Figure AI라는 휴머노이드 회사인데 오픈 AI하고 협업을 해서 오픈 AI 챗GPT를 로봇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계가 세상을 이해하고 마치 한 것처럼 보이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Hey, Figure 1, what do you see right now? 너는 뭘 지금 보고 있냐? 그러면은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앞에 a 있는 drying 상황을 rack with 말로 cups and a 설명합니다.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사과 좀 줘 그러지도 않고 나 뭐 먹을 것 좀 없어 그러면은 사과를 주는 거죠. 말을 상당히 의도 같은 걸 이해하는 거죠.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On it. So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Great. So, based on the scene right now, where do you think the dishes in front of you go next? 그러니까 생각에 관한 질문 같은 것도 하고 환경을 아까 지각하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표현도 하죠.
예, 물론 아직은 데모 비디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인공지능이 사실은 3가지 정도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지식을 직접 넣어주려고 했습니다. 데이터, 정보, 지식, 그 다음에 이제 지혜까지 기계가 갖는 게 AI의 다음 단계인데 지식을 직접 넣어주려고 했고요. 사실 성공하지 못했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데이터를 주고 지식을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주입식 교육을 한 게 아니고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박물관 다니고 놀아주면서 경험을 스스로 쌓도록 기다려주는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성공하고 있는 방법인데 단점은 세상하고 아직 괴리가 돼 있어서 세상에서 직접 세상에 나가가지고 몸을 가지고 데이터를 스스로 채취하면서 학습해야 되는 게 앞으로의 AI일 것 같습니다. 네,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